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23? 23도. 아이고, 추추추추. 아이씨. 그래서, 뭐라냐. 이러면 봉동생강 드세요. 이때 봉상면 9mm, 우동면 우동이 나오잖아요. 봉상면 9mm는 전봉준 장군 고향, 제2의 고향. 사람들이 전봉준 장군 고향이 뭐 서너 군데로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전봉준 장군이 태어난 장소는 고창의 당촌마을이라는 곳이고 10개월짜리 핏덩이를 데리고 와서 13세까지 자란 게 봉상면 9mm예요. 김상기 박사가 써놓으셨고 또 직접 내가 답사를 했는데 거기에 그거를 증명하는 이 97세 노인이 또 계시더라고. 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도 만나요. 그 노인이 몇 개월 동안 아프셔서 누우셨다가 내가 해피리먼 간 날 그것도 내내 경로당, 그 경로당에 처음으로 나타나셨다고. 그 마을 거기 경로당에 있던 그 여자 분들이 참으로 신기하대요. 제가 하필이면 간 날 처음으로 나왔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그냥 전봉준 장군에 대한 역사 전문가야. 글도 써주셨어. 못 있더라. 붓글씨로. 놀라움이죠. 거기 가면 일단은 전봉준 장군의 그 그림이 그 마을 벽화에 있더라고요. 범상치 않죠. 근데 그 전봉준 장군이 살았다는 집터를 내가 뚫고 들어갔더니 거기가 옛날에 비구니들이 좀 살았답니다. 집터는 그대로 있고 되게 넓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로 쫙쫙해서 그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그냥 엄청난 가시를 뚫고 들어갔고 내가 살다가 어쨌든 전봉준 장군은 10개월 됐을 때 핏덩이가 와서 그 동네에 살아서 그게 고향이다라고 하는데 직접 태어난 생가는 아닙니다. 고창군 당촌 마을이고 여기는 어린 시절을 살았던 거예요. 경선사랑 같이. 그래서 봉상면과 우동면이 합쳐서 봉동읍이 되었더라. 봉동의 진산은 봉실산이라고 아까 했죠. 봉실산으로 봉황이 대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라고 해서 이 실자가 이 열매 실자예요. 대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해서 봉실마을 봉황이 에서 유래한 이름이더라. 비록 비봉산에서 날아온 봉황이 아름다운 산세에 비해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비봉산에서 날아온 봉황이 이 봉실산의 아름다운 산세에 반해서 쉬어갔더라 라고 하는 전설도 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봉동 주변에는 봉황과 관련이 많아요. 여러분 봉황이 뭡니까? 임금님. 근데 참 지금 그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됐나? 궁금하다. 오늘 지금 내일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일 볼 일이 많아요. 내일 조계사에 쪽으로 새해 들어서 또 뭐가 조금씩 경허선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경허선사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어딘들 안 가겠습니까? 뭐 여기도 청년 불교 단체에서 여기를 방문하겠대요. 그냥 좁은 곳이지만 와라 라고 했는데 조금씩이라도 사이사이에 다들 이 경허선사를 선양하고 경허선사를 마음에 그리는 여러 사부대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그분들 만나러 가야 돼서 오늘 앞당겨서 이 강의를 찍느라고 더럽게 힘들어. 힘들어. 이거 하나 찍으려면 아침 새벽 5시, 4시 50분에 일어나요.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오마이갓. 그래서 밥 한 숟갈 먹고 있는데 어찌됐건 아까 궁금하다. 어떻게 됐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잡혀갔나요? 그래서 보다 말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 봉황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뭐 써있더만 봉황이. 그래서 관련된 이름이 많더라. 일단 봉동의 옛 이름인 봉황이 날아갔다는 뜻이고 봉상이라는 날개 상자니까 봉황의 날개가 봉상면이에요. 말했죠? 9mm는
거북의 꼬리가 거기에 잠겨있다. 대단해. 아주 난리도 아니여. 우동면 구암리는 또 어떻고. 그래서 동쪽에 있는 비봉산 역시 봉황이 날아갔다는 뜻이니 용진의 봉서사, 이 봉서사가 어딘지 아시죠? 용진면에 있는 봉서사 말이요. 누구? 봉서사 누구요? 봉서사는 진묵대사지 누구요? 에? 봉서사는 누구더라? 진묵대사. 진묵대사 좋아? 진묵대사 좋아. 완주군 이것도 여기는 용진이라겠지만 사실 지금은 완주군에 있는 용진면, 그죠? 이 봉서사를 못 가보셨으면 기왕 한번 가봐. 죽기 전에. 봉서사 아시죠? 봉서사에 가면 유명한 게 뭐 있어요? 성모함이 있죠. 성모함. 성모함이 누구의 묘예요? 이거 진묵대사의 어머니의 묘인데 그게 뭐랬어요? 만대영화지지. 천대도 아니야. 만대영화지지가 뭡니까? 자기 어머니의 묘소를 만대영화지에다 갖다 해놨어요. 만년이 흐르도록, 만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향을 꽂아서 향냄새가 만년까지 이어지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만대영화지지 성모함. 이 성모함에서 바라보면 그 만경평화의 만경뜰의 거북이가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답니다. 요게 바로 이 구암리야.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그래서 저게 거기에 가가 만년 향화지지예요. 거기가 이 영화지지가 아니고 향화지지야. 향이 만년간 냄새가 나라 해갖고 만년 향화지지라 저도 역시 거기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수박땡이 들고 가고 거기 다 풀 깎아드리고 잡초 다 뽑아드리고 청소 싹 해놓고 왔어요. 이 성모함에 가서. 근데 거기도 내내 그 봉황과 관계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봉서사가 역시 이 비봉자 봉자예요. 봉황봉자야. 상스럽다 이 말이죠. 봉서사 봉황이 뭐야? 알을 품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깃들일 서자거든요. 얘는 깃들일 서. 봉황이 알을 품고 깃들였다 해가지고 깃들일 서 해서 이겠죠. 봉황 그 글씨. 그래서 이 봉서사인데 그러면 우리 경허선사는 봉황을 좋아했을까? 궁금하죠? 나는 경허선사가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해. 경허선사가 안 좋아하는 거 다 안 좋아해. 봉황을 좋아했더라. 어디서 좋아해요? 신기하죠. 이 경허선사가 봉황을 좋아했다. 어떻게 알아? 이게 봉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야? 봉선화야. 여러분 물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 노래 듣고 많이 울었는데 일본 놈들 때문에. 에? 이 봉선화가 경허선사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고 했죠? 봉이죠. 봉황봉, 신선선. 범상치 않은 꽃이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봉선화 꽃을 보잖아요. 언뜻 보면 별거 아니게 보여.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봉선화 꽃이 요미조미 해가지고 진짜 봉황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 뒤부터 나도 경허선사 그거 시 보고 이 봉선화 꽃을 보니까 이래서 경허선사가 좋아했구나. 경허선사는 봉자도 비범하거니와 신선자는 또 뭐냐 이런 말이야. 어떻게 꽃에 그런 이름이 붙었나 해서 아주 좋아한 봉황이고 경허선사 동네가 봉실산이고 비봉산이 뒤에 있고 오마이갓.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뜻으로 있고 그 옆에 경허선사 동네 바로 옆에 완주군 봉서사에 거기에 불거촌이 있잖아요. 그 동네 이상한 동네야. 그냥 죽기 전에 한번 가보자. 오냐 거북바위 한번 가자. 가서 그냥
저는 그 거북바위를 붙들고 그냥 예, 그 부침개 하나 갖다 놓고 대성 통곡을 했죠. 어쨌든 지금도 잘 계실 거예요. 그래서 봉서사는 봉황이 알을 품고 깃들이고 있다 해서 깃들일 서에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위봉사라는 데가 있거든요. 위봉사. 위봉사는 또 뭐냐면 거기는 전부 봉황과 관계되는 것만 있어요. 비봉산, 봉실산, 그 다음에 봉서사, 위봉산. 위자는 또 위험할 위자야. 봉황이 그게 산세가 험해가지고 위험하게 봉황이 넘어갔다 해서 이 위봉사가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해 안 신기해. 위봉사가 있죠. 봉황 주변의 지명에 봉황과 관련된 지명이 많은 것이 매우 흥미롭더라. 에라 한번 또 쳐보자. 완주 위봉사. 그 산 이름이 위봉산이고 그 다음에 위봉산 뒤에 위봉사가 있어요. 위봉사가. 위봉사나 좀 가봐야 되겠다. 위봉사나 한번 가봐야 되겠네. 위봉산성 위에 위봉사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위봉사는 금산사의 말사고 백제 때 창건했다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고 화재를 많이 당했고 뭐 그렇게 유명한 사찰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경허선사와 관계되는 곳이면 왜냐하면 경허선사 어머니가 가장 많이 다녔던 절이 위봉사예요. 이야기에도 나와요. 경허선사 어머니가 가장 많이 다녔던 사찰. 그게 위봉사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위봉사가 거기 가면은 있어요. 완주군에. 위봉사. 완주군 소양면에 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위봉사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경허선사를 낳았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아이고 이거 수첩도 어디 갔냐. 한 달 쉬고 왔더니 이것들이 그냥 어디로 다 흩어지는지. 그 절이 경허사 어머니가 경허선사 낳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절이 이 위봉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봉황의 봉동 주변에 봉황과 관련된 지명이 많은 것이 매우 흥미롭죠. 저 뭐 봉자야. 봉황은 상상의 새인데 봉은 수컷을 황은 암컷을 의미해서 봉황이에요. 뭔 소리야? 봉은 수컷, 황은 암컷.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까지. 우리는 항상 수행자의 입장에서 뭘 생각하죠? 분별심을 여의라. 양극단, 중도.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중도에서 벗어나 있나 안 벗어나 있나 그거를 살피다 보면 항상 여여하게 있는 우리의 자리, 마음자리.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내 마음자리는 무너뜨리지 못해. 왜? 철옹선처럼 단단하거든. 뭐 때문에? 철옹성이 아니고 중도성이겠죠. 여러분 철옹성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경허선사가 철옹성 갔게요? 안 갔게요? 철옹선이라 해서 멀리는 같았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동대 아시죠? 경허선사가 배고파서 같이 진달래꽃 따먹은데 저기 영변 거기서 그 날품팔이도 하시잖아요. 영변 신시장에 가서 경허선사 파란만장해요. 영변 신시장이 생겼는데 신시장이라고 하는 걸 보면 벌써 일본 놈들이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 가서 날품팔이하고 잔다니까 유진구랑. 응? 서울 사는 유진구를 거기서 만나요. 날품팔이 주제들이 둘이가.
경선사는 이미 그 이전에 그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이 동대를 다녀와요. 거기가 철옹성이에요. 그래서 이 경선사가 태어난 곳은 이미 봉황이 엄청이 많아요. 봉은 수컷, 황은 암컷. 뭐 오는 거 없나요? 삐리리가 오는 게 혹시 있나요? 만약에 삐리리가 왔다 그러면 그분은 공부를 잘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왜? 뭐를 놓지 않고 있으니까. 이 봉황은 나라에 큰 인물이 태어났을 때나 나라가 태평성제일 때 나타난다고 하니까 경화선사가 태어났을 때는 나라에 큰 인물이 태어났을 때니까 봉황이 나타났겠죠. 근데 경화선사가 자랐을 때는 태평성대가 였어요 아니었어요? 태평성대가 되지 못했어요. 더럽게 찌들찌들하고 진짜로 경화선사가 태어나서 그 자란 시기는 헌종 오냐? 헌종에서 맨 마지막에 철종 1년으로 넘어가요. 1849년이. 헌종의 마지막이면서 철종으로 넘어가는 그런 꼬질꼬질하고 구질구질한 그 시대에 차라리 내가만 이산은 내가 이 경어 영화 만들려고 진짜 10번은 본 것 같아요. 10번은 본 것 같다. 7번은 본 것 같아요. 이산, 동이. 그때 정조대왕 때가 제일 좋았죠. 정조대왕 때가 제일 좋았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순조대왕의 순조가 나타나잖아요. 정도 다음에 정도, 순조, 그 다음에 헌종, 그 다음에 철종, 그 다음에 고종, 그 다음에 순종, 끝! 정순원철 고순이잖아요. 정순원철 고순에는 볼 게가 없어요. 정조 하나 빼고는. 순조는 그나마 좋다. 경화선사는 하필이면 헌종. 우리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약한 왕 철종, 강화도령, 나무꾼, 조대비 나 안 해. 아유 우리 경사는 왜 그때 태어나셔서. 어쨌든 큰 인물이 태어나긴 했는데 태평성대는 낳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경허선사의 그 운명적인 걸 바라보면 이 전봉준과 경허선사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같은 마을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같은 시대를 겪으면서 어찌됐건 우리는 전봉준으로 인해서 이 민주주의의 그 뿌리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기초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 같고 그냥 임금을 끌어내기를 발톱거물이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아. 지금 그 대통령을 몇 명을 끌어내리는 거야. 아주 그냥 민중의 힘이 너무 세요. 대단하죠. 다 뒤흔들어 버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그 걸음이 돼준 전봉준과 경허선사 대단한 것 같고 또 전봉준 장군은 경허선사가 안 계셨으면 아마 엄두를 못 냈을 거야. 그 서간문에 다 써 있잖아요. 새날이 밝았다. 드디어 일어나라. 목이 땅에 떨어져야지 나를 찾지 마라. 그냥 손목을 잘라라. 별 암감의 폐기물들을 썰어버려라. 쟁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일어나라. 이렇게 그냥 붙이게 되는 이 경허선사. 이 경허선사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악하기로 말하면 호랑이를 능가하고 선하기로 말하면 부처를 능가한다는 이 경허 말이요. 경허사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 그게 그 갖고 있는 인품과 이런 게 일반인을 넘어가는 일반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호탕한 기계와 의지와 이런 거를 갖춘 그런 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경허선사에 남아있는 게 개뿔 뭐 있어요. 경허집에 남아있는 거 그것뿐이잖아요. 경허집에 남아있는 그것만 봐서도 이 경허선사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좀 비하인드로 이제 경허사 서간문 그죠? 이 서간문 13편이 엄청난 그거를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 정회사 그 어제 신건기 있잖아요. 신건기가 또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더 우리가 자세히 알으려면은 그 설정 스님이 돈 주고 샀다는 3천만 원 주고 산 이거 왜 안 나와? 목각본 일기장. 목각본 일기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충 내가 감이 잡히는 곳은 있거든요. 내가 힘이 없어. 에휴, 그것도 찾아야 되고 그거는 설정 스님이 살아있을 때 찾아야 돼. 그리고 또 그
경호선사 호적, 족보. 전봉준 장군 족보에는 경호선사 아버지 송두기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여산송 씨 그 딸 경호선사의 여동생, 그것까지는 돼 있는데, 이제 경호선사와 이제 그 누구지? 태허, 이런 족보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승려라서 없앴나? 뭐 하여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동욱이, 동석이, 송두옥, 동이 이걸 못 찾고 있어요. 주변 나라를 살펴보면 제네리가 이 아까 그 통화하는 어르신이 자꾸 제네리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제네리에서부터 그 물줄기가 내려왔답니다. 그 물레방앗간 물줄기. 그래서 그 제네리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네리 뭐 수통골 무엇이 어쩌고 5군데서 물을 끌어다가 경호선사가 만든, 아버지가 만든 그 물레방앗간이 그 낙차를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돌렸는데, 그 낙차를 이용한 아래가 이제 그 어르신 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6마지기인가 한데 커. 그래서 다 보고 왔죠. 예. 이거는 안 했네. 그래서 궁궐에 합도에도 이 봉황을 새겨놓잖아요. 그러니까 봉황은 상징적인 신령스러운, 성이라는데 임금께서 지나다니실 때마다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미로 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새가 봉황이죠. 봉황 아시겠죠? 봉은 수컷, 황은 수컷 이렇게 되죠. 그리하여 세상에 큰 인물이 봉동에서 태어났는데, 오 마이 갓, 봉동에서 태어났죠. 황이 암컷. 한국 선불계의 중흥주 경호대선사가 이곳에 정기를 받고 혼탁한 세상에 태어나 한국 선불교를 크게 중흥시킨 것이다. 주변 마을을 살펴보면 제네리는 본래 전주군 이후의 우동면 지역이었다, 이런 얘기죠. 제네리가 우동면이었어. 근데 1914년 행정구역 개폐 통폐합에 따라서 제촌리, 제상리, 제네리, 서초리, 만성리, 옥동리, 신포리, 정강리 일부와 봉상면, 구밀이 있잖아요. 탐리, 관음리, 무등. 이 봉상면을 보면은 어이가 없는 게, 그 경호선사 생가터 밑으로 지나가는 그 냇물 이름이 뭐랬죠? 석탑천이라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석탑천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이게 뭐냐 하다가 여기 보세요. 봉상면에 탐리가 있어요. 그게 석탑천이야. 물 이름이, 개울 이름이 석탑천이었고요. 탐리가 있고요. 관음보살 관음리가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봉상면 9mm, 거기는 그냥 그 경호선사 고향은 그냥 전부 다 뭐로 둘러싸여 있어. 경호선사 쪽은 봉황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봉동은, 봉상면은 불교적인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 무등리, 무등. 신흥리, 만동리를 병합하여 제네리라고 아까 했죠. 그리고 그것이 봉동면에 편입돼 있어요. 지금은 경호선사 고향에 같이 편입돼 있죠. 봉동에. 무등은 뒷산이 옥년, 옥녀, 무수영이라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무수영, 옥녀, 무수영. 이 무자는 춤출 무자잖아요. 소매 숫자. 춤추는 소매. 그러니까 여자인가 보구나. 옥녀가 춤추는 여자구만. 무수. 옥녀가 춤추는 형이라고 하여서 생긴 이름에서 무등이라고 했고, 석가는 아까 말했잖아요. 석가는 석탑천이고 그 이름이 석간이더라고. 거기 석탑사도 있어. 갔는데 참 이 스님 참 석탑사 스님 있다. 거기를 돌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연히 절이 있길래 들어갔죠. 거기 석탑사예요. 근데 그냥 밥을 어떻게 맛있게나 해주는지, 비구니 스님인데 굉장히 야리야리 해가지고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끝끝내 그 밥을 지어주시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줬어요. 달력도. 우리가 1월 달에 갔나 보다. 추울 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보시를 좀 내놓고 온 그런 기억이 나는데, 석가는 마을 아래 돌 사이에서 맑은 물이 솟아 일컫는 이름이라 한다. 전강은 마을 앞에 내가 흘러가서, 우리가 앞강이라고 하죠, 보통.
압각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한문으로 말하면 전강이죠. 신기는 역시 역기, 신기는 역기 북쪽에 새로 생긴 마을. 그러니까 역기라는 곳에 새로 생겼다 해가지고 신기라고 그러고, 구암 마을이 또 다시 하나 생겨서 원구암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마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붙이는 대로 생긴 대로 되는 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역기 신기가 다 있구만. 지금 이게 어디 얘기예요? 봉상면 얘기예요. 봉상면 9mm 쪽에 동네 이름이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도 이 마을 이름이 살아있는 곳이 많아요. 제네레 같은 건 살아있어요. 지금 통정마을이라고 해갖고, 이 통정은 뭐예요? 그 우물위를 통으로 짠 셈이 있다며. 통으로 이렇게 짰어. 보통 우리가 우물을 통으로도 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우물정자지. 통시암이라고 하는데, 이 통시암에는 우물위를 통으로 짠 셈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통정이라고 해. 그리고 구정리는 뭐예요? 이 구정리도 지금도 있더라고. 이 거북구자야, 이게. 그러니까 거북리는 그 거북마을에 가까이 있는 거북샘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금 경허선사가 있는 고향도 봉황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거북이라는 이름도 많아요. 구암리, 그 다음에 구정샘. 이 구정샘이잖아요. 구정으로 떴으니 거북샘과 관련된 이름이었더라. 수복은 마을에 거북이가 엎드린 형상이라고 해서 수복. 그 다음에 창리에는 또 관창이라고 해가지고, 이 창리라는 것은, 관창이라고 하는 건 뭐죠? 관의 창고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동원이 있겠죠. 뭐 경호선사 아버지 전부 다 수탈한 탐관 오리놈이 사는 관창이 있다. 동원이 있다는 얘기죠. 관창이 있었으니 창리에는 관창.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창리인데 관가에 창고가 있었다 그래서 관창리. 창리. 야산리는 뭐야? 본 이름이 뱀이산이었어요. 뱀이산. 그런데 뱀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 이름으로 그 산 서남쪽에 있는 마을에 기슭에 있더라 해서 또 뱀이산이라고. 밑자는 뭐 꼬리 밑자인가 아니면은 뭐 했겠지. 뱀이산은 한문이 없나? 한문을 써놓으면 좋죠. 야산리 뱀이산. 그 밑에는 여수골도 있답니다. 여수골, 뱀이산. 근데 뱀이산이 한문으로 나왔으면 딱 좋을 뻔했는데 안 나오네. 그 밑자를 알면 좋은데 안 나와. 뱀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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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산. 안 나와. 그래서 그 다음에 신성리. 신성리는 창리 북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예전에는 그곳에 여우가 많이 살아서 여수골이었다. 옛날에는 여시 같은 놈이라 그랬죠. 여우 같은 놈이라고 하다가 저는 백여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수골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구암리는 지금 본래 전주군으로 1935년에 개편됐네. 그죠? 전주군이었다가 완주군으로 변한 건 1935년이니까 경허선사 당시에는 다 전주예요. 전주부라 그랬죠. 아까 10월 1일 이후는 완주군으로 우동면 지역이더라 이러면. 우동면 구암리니까.
이렇게 경호선사 고향은 생생히 살아있답니다. 지금도 가면은 생생 드라마로 어이가 없잖아요. 아까 그 통화한 어르신 말따나 거기에는 전봇대 팻말도 있어. 내가 다 찍어왔어.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그냥 어이가 없는 거야. 야,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냥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살아있는. 그 다음에 1914년에는 행정구역 폐업에 따라 일본 놈들이 한일합방 된 뒤로 막 계속 변화를 시켜요. 구합리, 통정리. 아까 했죠. 통정리는 뭐예요? 그 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물우에. 그래서 통정리, 신성리, 창리. 아까 창리 했죠? 관에 창고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야산리, 구봉리. 이 구봉리도 거북이의 복을 빈다 해서. 그 다음에 서당리. 아까 말했죠? 서당리, 봉상면에 구정리, 일보가 아니고 일부죠. 창덕면에 월산리. 이것들이 다 통폐합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경호선사 고향은 원구합리야. 꼭 외워놔야 되겠죠. 창덕면의 월산리 일부와 익산군의 우북면의 덕동, 관동리 각 일부를 다 펴놔. 지금은 이제 이름들이 뭐 거의 살아있지 않겠지만 어쨌든 경호선사 당시에 있었던 이름들이라 영원히 기록하기 위해서. 나 죽으면은 못하잖아요.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야. 누가 해줄 거요? 경호선사, 나 죽은데 경호선사 누가 선양해 준다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앞날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은 소설이지만 경호선사의 일대기를 다 써본 거죠. 이 안에 으뜸 마을의 이름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또 가장 센 거, 이 중요하잖아요. 이 봉동의 생강 중에서도 가장 센 거 원시배지. 원구합리. 경호선사 고향이 그 구암, 그 봉동읍 전체와 봉상면 9mm 전체를 다 흔들어서 딱 거기 하나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가보면, 아, 여기다. 왜냐면 그 거북바위가 모든 거를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일대를 다 잡고 있는 거북바위 하나가 있더라, 이런 얘기. 놀랍죠. 지금은 반쪽밖에 없어서 좀 작아요. 근데 원래는 컸어요. 구합리라 해서 그것을 봉동면으로 편입을 시켜서 지금은 봉동읍 구합리예요. 또 원구합리. 그 원자를 꼭 넣어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9mm는 위자는 이게 꼬리 밑자잖아요. 이 구자는 원래는 이렇게 9구라고 안 써 있는데 거북구자를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9구자도 쓰더라고. 귀찮아서 그런가 봐. 왜? 거북구자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글씨가. 그래서 본래 전죽은 아까 했죠. 봉상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9mm, 정동리, 봉계리, 줄리, 점리, 서두리, 신화리와 같은 각 일부와 우동면의 주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9mm라고 했어. 9mm도 크죠. 그러니까 저기 봉상면에서는 전봉준 장군이 태어난 9mm가 가장 크고 이쪽에 우동면에서는 경호선사가 태어난 구합리가 제일 커. 이것들이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경호선사와 전봉준이 이렇게 쌍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mm라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다 봉동으로 합쳤어요. 지금은 경호선사가 태어난 우동면이나 전봉준 장군이 자란 그 봉상면 9mm나 같이 다 합해서 봉동으로 됐더라. 그래서 봉동, 지금은 봉동면도 아니에요. 봉동읍으로 돼 있더라, 이런 말이죠.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